현대중공업 선주 클레임 들어왔을 때 억울했어. 우리 잘못 아닌데 클레임 넣었거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어. 반박하고 싶었지. 그러고 보니 커뮤니케이션 오류였어. 선주가 잘못 이해한 거야. 설명했어. 이해시켰어. 클레임 철회됐어. 함정 앞서왔으면 분쟁 커졌을 거야. 사실로 접근하니까 해결된 거지. 감정으로 보면 적이 많아져. 사실로 보면 오해가 풀려져. 만들지 말고 오해 풀어. 현대백화점 고객 컴플레인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게 한 대는 불만이었어. 황당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어. 근데 사실 파악 먼저 했어. 고객 상황 알아봤어. 고객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 분명 부족했던 거야. 우리 잘못이었어. 사과하고 보상했어. 고객 만족했어. 단골됐어. 감정으로 대응했으면 잃었을 고객이야. 사실 파악은 시간 걸려. 감정 반응은 즉각이야. 시간 들여서 사실 봐. 그게 올바른 거야. 현대카드 연체 고객 대응할 때도 경험했어. 이 악의적 연체라고 생각했어. 화났어. 감정대로 강경 대응하려 했어. 근데 사실 조사했어. 고객 상황 알아봤어. 실직했더라고. 능력 없어서 연체한 거. 능력의 악이 아니었어. 상담하고 조정해줬어. 나중에 갚았어. 감사했어. 감정으로 대응했으면 법적 분쟁됐을 거야. 감정은 단순하게 선악으로 나눠. 실은 복잡해. 맥락이 있어 복잡한 게 진실이야. 현대증권 투자 손실 났을 때도 봤어. 담당자 탓하고 싶었어. 감동적이었어. 근데 사실 분석했어. 가장 급변했어.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어. 담당자 잘못 아니었어. 리스크 관리 개선했어. 감정 쏟지 않고 시스템 보완했어. 그게 재발 방지야. 감정 쏟아도 문제 안 풀려. 사실 보고 대응해야 풀려. 감정은 시간 낭비야. 현대 글로비스 배송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운전자 다 타고 싶었어. 화났어. 근데 사실 조사했어. 도로 상황 최악이었어. 회피 불가능했어. 운전자 최선 다했어. 시스템 개선했어. 앞천 후 운행 기준 만들었어. 감정 대신 사실로 접근하니까 해결 방법 나와서 지금 감정적인 상황 있나? 화나거나 억울하거나 멈춰. 함정 내려놓고 사실만 봐. 뭐가 진짜 문제인지 사실이 답 알려줘. 움직이는 사람만이 불안을 뚫고 앞으로 간다. 현대건설 신규 시장 진출 결정 앞두고 있을 때야. 팀 전체가 불안했어. 리스크 크다고 걱정만 했지. 회의만 계속했어. 성과 낸 건 두 번째 팀이었어. 팀 준비하는 사이 시장 변했어. 시장은 빨라 준비. 완벽하게 하는 동안 변해. 빠르게 시작하고 수정해야 해. 현대증권 투자 기회도 경험했어. 좋은 종목 발견했어. 두 애널리스트 알았어. 한 명은 분석 철저히 했어. 일주일 걸렸어. 확신 가지려고 다른 한 명은 다음날 샀어. 능력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실행했어. 수익 낸 건 두 번째 사람이었어. 첫 사람 분석하는 사이 주가 올랐어. 타이밍이 돈이야. 강력한 분석보다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해. 실행 빠른 사람이 이겨. 현대글로비스 신규 계약도 봤어. 한 팀은 견적 정밀하게 냈어. 이 주 걸렸어. 완벽한 계산하려고. 다른 팀은 사흘 만에 냈어. 대략 계산하고 빠르게 제출했어. 시작다는 건 두 번째 팀이었어. 고객이 빠른 대응 좋아했어. 고객은 완벽보다 신속 좋아해. 실행 빠른 사람 신뢰해. 그게 돈으로 이어져. 현대 이하 영업도 마찬가지였어. 신규 고객 발굴기에 왔어. 한 명은 계획 세웠어. 그건 전략 짜고 한 달 준비했어. 다른 한 명은 일주일 만에 방문했어. 계획들 됐어도 일단 만났어. 계약 따낸 건 두 번째 사람이었어. 사람 준비하는 사이 관계 끝났어. 지금 생각만 하고 있나? 계획만 세우고 있나? 실행해. 불완전해도 시작해 하면서 고쳐. 실행이 돈 만들어. 생각은 돈 안 만들어. 남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명확하면 남들보다 멀리 간다. 현대건설 두 팀이 같은 시기 프로젝트 시작했어. 한 팀은 빠르게 진행했어. 일정 앞당기려고 서둘렀지. 근데 방향 자꾸 바뀌었어. 명확하지 않았거든. 수정 많았어. 다시 하는 일 많았고.
그런 팀은 천천히 갔어. 초반에 방향 명확히 정하는데 시간 썼어. 그 다음 진행했지. 수정 적었어. 한 번에 제대로 갔어. 결국 먼저 완성한 건 천천히 간 팀이었어. 빠른 게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명확한 게 먼저 도착해. 헤매지 않으니까. 그 시절 부사장이 말했어. 방향 틀리면 속도는 의미 없다고 노래도 정확한 게 낫다고. 현대자동차 개발팀도 그랬어. 신차 개발 경쟁했어. 한 팀은 속도전 버렸어. 빠르게 개발하려고 단계 줄였어. 공정상략하고 시제차 빨리 나왔어. 근데 문제 많았어. 재개발 들어갔어. 시간도 걸렸지. 다른 팀은 단계 충실히 밟았어. 천천히 갔어. 검증 철저히 하고 완성도 높았어. 재개발 없었어. 결국 출시는 동시였는데 품질은 천천히 간 팀이 나왔어. 명확함은 효율이야. 한 번에 가니까. 불명확은 비효율이야. 왔다 갔다 하니까. 현대중공업 설계도 경험해서 선박 설계 의뢰 들어와서 두 팀 작업해서 한 팀은 빠르게 초안났어. 청 그려서 빨리 보여주려고 수정 요청 많았어. 5번 고쳤어. 시간 오래 걸렸지. 다른 팀은 초반의 요구사항 명확히 파악했어. 시간 걸렸어. 그 다음 설계 시작했어. 한 번에 통과했어. 수정 거의 없었어. 그리고 완성은 이 팀이 빨랐어. 명확한 만드는데 시간 쓰는 게 결국 시간 절약이야. 불명확하게 빨리 가는 건 시간 낭비야. 현대 백화점 행사 기획도 마찬가지였어. 두 팀이 행사 준비했어. 한 팀은 빨리 시작했어. 콘셉트 대충 정하고 진행했어. 중간에 방향 바뀌었어. 중대하고 예산 낭비돼서. 다른 팀은 초반에 콘셉트 명확히 정해서 시간 들어서 그 다음 집행해서 방향 안 바뀌었어. 예산 효율적으로 썼어. 행사 성공했고 명확한 목표는 자원 낭비 막아. 불명확한 목표는 자원 헛부려. 현대카드 캠페인 기획도 그랬어. 팀 경쟁했어. 한 팀은 빨리 집행했어. 타겟 애매하게 정하고 시작했어. 효과 미미했어. 타겟 잘못 잡아서 다시 했어. 한 팀은 타겟 명확히 정하는데 유주 썼어. 그 다음 집행했어. 효과 좋았어. 타겟 명확했으니까 메시지 정확했고 명확하면 타워야 집중되니까 불명확하면 약해. 흩어지니까. 현대증권 투자 전략도 경험했어. 두 팀 포트폴리오 운영했어. 한 팀은 자주 거래했어. 빠르게 대응하려고 분주했어. 수익률 평범했어. 방향 없이 움직였거든. 거래 비용만 많이 들었어. 다른 팀은 전략 명확했어. 거래 적었어. 방향 정해서 기다렸어. 수익률 높았어.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니까 불필요한 거래 안 했고 명확함은 인내 만들어 기다릴 수 있게 해. 불명확함은 조금 만들어 자꾸 움직이게 해. 현대글로비스 루트 개발도 봤어. 두 팀 신규 루트 만들었어. 한 팀은 빨리 시작했어. 총청하고 운행했어. 비율 많았어. 경로 자꾸 바꿨어. 비용 많이 들었지. 다른 팀은 사전 조사 철저히 했어. 최적 경로 찾는데 시간 썼어. 비율 높았어. 없었어. 비용 절감됐고 천천히 준비해서 한 번에 가는 게 빠르게 시작해서 여러 번 가는 것보다 대위야 공정 개선도 마찬가지였어. 두 팀 작업해서 한 팀은 빠르게 변경했어. 분석 부족한 상태로
문제 생겼어. 되돌렸어. 다시 분석하고 재시도했어. 다른 팀은 분석 충분히 했어. 시뮬레이션 돌리고 검증하고 한 번에 성공했어. 문제 없었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과 확실했어. 빠름보다 확실함이야. 불확실하게 빠른 건 결국 느려. 확실하게 천천히가 결국 빨라. 현대오일뱅크 설비 개선도 그랬어. 두 팀 프로젝트 맡아서 한 팀은 빠르게 진행했어. 검토 대충하고 시작했어. 안전 문제 생겼어. 중단하고 재검토했어. 시간배로 걸렸어. 다른 팀은 안전 검토 철저히 했어. 시작 늦었지만 중단 없었어. 완성 빨랐어. 안전했고 명확하게 준비했으니까. 지금 서두르고 있는 방향 불명확한데 빨리 가려고 멈춰. 방향 명확히 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명확하면 멀리 가. 불명확하게 빨리 가는 것보다 명확하게 천천히 가는 게 나아. 판단이 느리면 기회는 빠르게 지나간다. 현대건설 토지 매입 기회 왔어. 분이 입주했어. 가격 합리적이었지. 검토회의 시작했어. 타당성 분석하고 리스크 검토하고 한 달 걸렸어. 결정 내리려는데 팔렸더라고. 회사가 일주일 만에 사갔어. 우리는 판단 느려서 기회 놓쳤어. 신중한 건 좋은데 느린 건 손해야. 기회는 잠깐 멈춰. 이제 그 다음날 잡아야 해. 판단 느리면 놓쳐.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그 시절 회장님이 말했어. 빠른 판단이 완벽한 판단보다 낫다고. 이와 기회는 지나가니까 부품업체 인수 기회도 그랬어. 좋은 기술 가진 회사였어. 실사 시작했어. 재무 검토하고 기술 평가하고 2달 걸렸어. 결정 나올 때쯤 경쟁사가 인수했어. 그들은 3주 만에 결정 내렸거든. 우리는 신중했어. 근데 느렸어. 뒤에 놓쳤어. 그 판단 속도가 기회 결정에 완벽한 정보. 기다리면 기회 사라져. 충분한 정보로 빠르게 판단해야 해. 현대중공업 수주 기회도 경험했어. 안주가 조선소 찾아서 빠른 답변 원했어. 내부 검토 들어가서 수익성 계산하고 일정 확인하고 2주 걸려서 답변을 했는데 이미 다른 조선소랑 계약했더라고. 그들은 사흘 만에 닥쳤어. 우리는 정확했어. 근데 느렸어. 저는 빠른 대응 원했던 거야. 시장은 빨라. 고객은 빠른 대응 좋아해. 느린 판단은 경쟁력 없어. 현대백화점 브랜드 입점 제한도 마찬가지였어. 유명 브랜드가 제안 왔어. 검토 시작했어. 수익성 분석하고 공간 계획하고 한 달 걸렸어. 답변하려는데 다른 백화점 입점했더라고. 그들은 일주일 만에 계약했어. 신중했어. 근데 기회 놓쳤어. 브랜드는 빠른 파트너 원했던 거야. 판단 빠르려면 기준이 있어야 해. 매번 처음부터 검토하면 느려. 요즘 만들어도 현대카드 제휴 제한도 그랬어. 대형 항공사가 제안 왔어. 내부 검토 치렀어. 수익성 계산하고 시스템 확인하고 걸렸어. 답변할 때쯤 다른 카드사랑 제휴했더라고. 그들은 3주 만에 계약했어. 우리는 완벽하게 검토했어. 근데 늦었어. 기회는 빠른 사람한테. 판단 구조 만들어. 누가 언제 구조 없으면 느려. 현대증권 투자 기회도 경험했어. 발견했어. 투자위원회 열었어. 분석 발표하고 토론하고 2주 걸렸어. 결정 나올 때쯤 주가 올랐어. 적정 가격 지났어. 기회 놓쳤지. 판단 신중했어. 완전 느렸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판단 빠르려면 고난 위임해. 모든 걸 위성결정 기다리면 느려. 현대글로벌 있었고 계약 기회도 봤어. 비용 화주가 전적 요청해서 내부 검토해서 비용 계산하고 가능 여부 확인하고 10일 걸렸어. 제출하려는데 이미 다른 업체 선점됐더라고. 그들은 사흘 만에 제출했어. 우리는 정확했어. 근데 늦었어. 과주는 빠른 답변 원했던 거야. 판단 빠르려면 정보 체계에 갖춰야 해. 저 때마다 찾으면 느려. 미리 정리해도. 현대위와 수주키에도 마찬가지였어. 자동차 회사가 부품 공급사 찾았어. 검토 시작했어. 생산 능력 확인하고 원가 계산하고 2주 걸렸어. 답변할 때쯤 경쟁사 선정됐더라고. 그들은 5일 만에 답했어. 우리는 철저했어. 근데 느렸어. 고객은 빠른 파트너 원해. 판단 느린 이유 찾아봐. 정보 부족인가? 구조 문제인가? 권한 문제인가? 찾아서 고쳐. 현대 오일뱅크 공급 계약도 그랬어. 좋은 조건 제안 왔어. 검토회의 여러 번 했어. 리스크 분석하고 수익성 계산하고 한다 걸렸어. 계약하려는데 상대방이 다른 업체랑 했더라고. 기다리다 지쳤대. 우리는 신중했어.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느렸던 거야. 판단 느린가? 검토만 계속하고 결정 안 내리고 있나? 완벽한 정보 기다리고 있나? 완벽은 안 와. 충분하면 결정해. 빨리.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문제를 피하면 불안이 커지고 문제를 보면 해결이 시작된다. 현대건설 현장 안전 문제 있었어. 미세한 균열 발견됐는데 하지 않다고 보고 안 올렸어. 문제 키우기 싫었어. 근데 균열 커졌어. 결국 큰 문제 됐지. 뒤늦게 보고 올라왔어. 대책 세웠어. 비용 많이 들었어. 초기에 봤으면 적게 들었을 텐데 문제 피했더니 불안만 커진 거야. 보고 대응했으면 해결 시작됐을 건데 이 문제는 저절로 안 사라져. 외면하면 커져. 하면은 해결 방법 보여. 그 시절 임원이 말했어. 문제 외면하는 건 비겁이라고. 직면하는 게 용기라고. 현대자동차 품질 이슈도 그랬어. 특정 부품 불량 조짐 보였어. 담당자가 숨겼어. 아직 한 문제 아니라고 판단했어. 보고 안 올렸어. 근데 불량 확산됐어. 니콜 사태 났어. 초기 대응했으면 막았을 건데 외면했더니 터진 거야. 비용 엄청났어. 신뢰도 떨어졌어. 문제 봤을 때 해결 시작했어야 했어. 문제 보는 게 무서워. 책임질까봐. 근데 외면이 더 큰 책임 만들어. 현대중공업 용접 문제도 경험했어. 검사에서 의심부이 나왔어. 검사 필요했어. 현장에서 넘어갔어. 일정 때문에 문제 키우기 싫어서. 근데 나중에 발견됐어. 재작업 들어갔어. 일정도 지연됐어. 비용도 들었지. 대응이 나았을 텐데 문제 피하면 일시적으로 편해. 근데 나중에 더 불편해져. 더 큰 문제 되니까. 문제 보면 불안해.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보는 순간 해결 시작돼. 방법 찾게 돼. 현대백화점 재고 문제도 마찬가지였어. 특정 상품만 팔렸어. 재고 쌓였지. MD가 외면했어. 다음 시즌 팔린다고 기대했어. 근데 더 쌓였어. 폐기 손실 봤어. 초기에 할인 판매했으면 손실 적었을 텐데 문제 외면하면 선택지 줄어보고 대응하면 선택지 많아. 이제 직면하는 연습해야 해. 불편하지만 필요해. 외면이 습관되면 위험해. 현대카드 연체 문제도 그랬어. 특정 고객군 연체로 올랐어.
담당자가 묵혔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어. 보고 안 올렸어. 근데 확산됐어. 부실 커졌어. 초기 관리했으면 막았을 건데 외면했더니 손실 커진 거야. 문제는 신호야. 뭔가 틀렸다는 신호. 무시하면 더 큰 신호와 사고로 현대증권 시스템 문제도 경험했어. 단월적 오류 있었어. 담당자가 넘어갔어. 큰 문제 아니라고 모니터링만 하겠다고. 근데 오류 커졌어. 거래 중단 사태 났어. 초기 점검했으면 막았을 건데. 사고 만든 거야. 문제 보면 책임 따라와. 해결해야 하니까. 근데 외면하면 더 큰 책임아. 문제 발견하면 보고해. 숨기지 말고 같이 해결하게. 혼자 외면하면 안 돼. 현대클로비스 차량 문제도 봤어. 정비 필요한 차량이 있었어. 관리자가 밀었어. 급하지 않다고 계속 운행시켰어. 근데 고장났어. 배송 지연됐어. 고객불만 생겼어. 초기 정비가 나왔을 텐데 문제 미루는 건 외면이야. 지금 불편 피하라고. 근데 나중에 더 불편해져. 그냥 문제 목록 만들어봐.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보고 대응해. 외면 멈춰. 현대위아 설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 노후 설비 성능 떨어졌어. 채 밀었어. 예산 때문에 당장 안 돼서. 근데 고장났어. 생산 중단돼서 손실 컸어. 계획적 교체가 나왔을 텐데 이 손실 만든 거야. 지금 외면하는 문제나 작아 보이는 거 나중에 보자는 것 지금 봐 직면해. 그럴 때 해결해. 크면 못 해결해. 문제 직면하는 순간 작아져. 현대상사 초기에 큰 거래처 하나 있었어. 매출 좋고 조건도 괜찮았지. 그런데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 제시했어. 앉아서 걱정만 했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며칠 고민만 하다가 정신 차렸어. 이러고 있으면 진짜 잃는 거야. 직접 거래처 찾아갔어. 자, 뭘 더 해줄 수 있는지 물었어. 상대방 필요한 것 듣고 즉시 방안 만들었어. 일주일 안에 새 제안 들고 갔지. 거 놀라더라고. 빠른 내용에 결국 계약 유지했어. 만약 바라보기만 했다면 잃었을 거야. 움직였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와. 움직이는 사람한테 바라만 보면 기회도 그냥 지나가. 손 뻗어야 잡혀. 현대건설 입찰할 때 경험이야. 입찰 공고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하암대 서류 준비하고 견적 내고 제출해야 기회 생기지.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 많아. 좋은 기회네. 저거 괜찮네 하면서. 그런데 안 움직여. 너무 바빠서 준비 안 돼서 자신 없어서. 핑계야. 진짜 이유는 두려워서야. 실패할까 봐. 그런데 안 움직이면 성공도 실패도 없어. 그냥 제자리지.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도 그랬어. 시장 조사만 계속했어. 어떤 차가 팔릴까? 소비자 뭘 원할까? 조사는 필요해. 그런데 계속 조사만 하면 안 돼. 어느 순간 결정하고 개발 시작해야 해. 안 그러면 영원히 조사만 해. 경쟁사는 그 사이 신차내놓고 바라보는 시간 짧게 가져. 빠르게 움직여. 강력한 준비. 기다리면 뒤에 지나가. 현대조선 삼박 수주도 마찬가지야. 선주 만나서 이야기만 듣고 오면 안 돼. 그 자리에서 제안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도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선주 관심 가져. 가만히 듣기만 하면 선주도 관심 없어. 회사 의지 없나 보다 생각하지. 젊은 사람들 보면 계획만 세워. 이것저것 준비하고 공부하고 좋아. 그런데 언제 시작할 거야? 1년 뒤, 2년 뒤. 그때 가면 상황 바뀌어. 지금 시작해. 이제 시작하면서 배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해.
움직이면서 완벽해지는 거야. 현대중공업 조선 소지할 때 지역 난역에 이렇게 그 다음날 도지 알아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좋은 땅 발견하면 바로 계약해야지. 며칠 고민하면 남이 가져가. 좋은 기회는 경쟁자 많아.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 조건 완벽하길 바라 리스크. 제로이길 바라. 그런 기회 없어. 모든 기회엔 리스크 있어. 이 리스크 감수하고 들어가야 해. 바라만 보면 안전해 보여. 그런데 기회도 없어. 움직이면 위험해 보여. 그런데 기회 잡아. 현대백화점 입점 제안 들어올 때 있었어. 좋은 브랜드에서 입점하고 싶다고. 조건 검토하는 동안 다른 백화점이 먼저 계약했어. 우리 놓쳤지. 바라보는 동안 남이 움직였어. 그 뒤로 배웠어. 좋은 제안 오면 빠르게 결정하자고. 물론 무작정 덤비라는 거 아니야.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이라는 거지. 일주일 고민할까 하루 만에 결정해. 그만큼 앞서가. 현대전자 부품 공급 계약도 그랬어. 대기업에서 공급 제안 왔어. 좋은 기회였어. 검토한다고 시간 끌었어.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들어갔어. 그때 깨달았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지금 좋은 기회 있어. 바라만 보지 마. 자,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 계획 세우고 움직여. 오늘 당장 내일 하겠다는 생각 버려. 내일 되면 또 내일로 미뤄. 계속 미루다 기회 놓쳐.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 현대상선 화물 계약도 마찬가지였어. 화주가 물량이 있다고 연락 와. 조건 협의하자고. 며칠 검토한다고 했어. 그 사이 다른 선사가 빠르게 움직였어. 조건 맞춰서 바로 계약했지. 우리 놓쳤어. 빠르게 안 움직인 대가야. 바라보는 건 쉬워. 위험 없으니까. 그런데 결과도 없어. 움직이는 건 두려워.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공도 있어. 선택해. 나 안전하게 바라만 볼 거야. 아니면 움직여서 잡을 거야. 성공한 사람들 봐. 다 움직인 사람들이야. 현대그룹도 바라만 봤다면 지금 없었을 거야. 기회 올 때마다 움직였어.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실행했어. 실수도 많았어. 잘못된 판단도 있었지. 그런데 움직였기 때문에 배웠어. 하면 더 잘했어. 바라만 보는 사람은 배울 것도 없어. 뒤에 보이면 움직여. 망설이지 마. 강력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 움직이면서 준비해. 그게 기회 잡는 방법이야. 바라보기만 하면 평생 구경만 해. 남들 성공하는 거 보기만 하지. 움직여야 주인공 돼.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 거야. 현대건설 창립할 때 목표 하나 세웠어. 10년 안에 국내 상위 건설사 되자. 명확했어. 모호하지 않았지. 벌써니까 한들리지 않았어. 입찰 떨어져도 괜찮았어. 목표 향해 가는 중이니까. 중간 실패는 과정일 뿐이야. 주변에서 의심 많이 했어. 신생회사가 무슨 상위권이냐고,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 목표 확실하니까. 목표 없으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나을까? 계속 갈팡질팡해. 그리고 아무 데도 못 가. 목표 확실하면 길이 보여. 이 길 아니면 저 길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돼. 선택 단순해지지. 현대자동차 해외 진출할 때도 그랬어. 목표 세웠어. 5년 안에 수출 10만 대. 명확한 숫자였어. 그 숫자 보고 역선했어. 1년에 2만 대씩 늘려야 해. 월별 목표 나왔어. 주별 계획도 나왔어. 해야 할 일이 선명해졌지. 중간에 잘 안 풀릴 때도 있어. 그런데 목표 있으니까 방법 찾았어.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목표가 답을 찾게 만들었어. 목표 없는 사람 봐. 열심히 하긴 해. 그런데 방향이 없어. 이것저것 다 해봐. 결과는 별로야. 에너지 분산되니까 목표 있으면 집중돼. 이거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목표 보면 답 나와. 만약에 도움되면 해, 안 되면 안 해. 단단해. 한단해. 현대조선 선밭수주 목표 세웠을 때 기억나. 연간 100만 톤 수주하자 적이었어. 달성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계산했어. 영업인력 몇 명, 설계인력 몇 명 다 나왔어. 목표가 계획 만들어졌어. 의심들 틈이 없었어.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니까 매일 할 일 있고 매주 확인할 게 있고 흔들릴 시간이 없어. 젊은 사람들 보면 목표가 애매해. 성공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그런데 얼마나 언제까지 구체적이잖아. 적으로 만들어 3년 뒤 연봉 얼마, 5년 뒤 자산 얼마 숫자로 정해. 그러면 역선 가능해져. 매년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그냥 구체적이면 실행도 구체적이 돼. 올해 1,000만 원 모으려면 월 80만 원씩, 주 20만 원씩, 하루 3만 원씩 할 일이 보여. 현대 중공업 매출 목표도 그랬어. 10년 뒤 조 단위 매출 엄청난 목표였어. 불가능해 보였지. 그런데 쪼개니까 가능해 보이더라고. 1년에 이만큼씩 늘리면 돼. 분기별로 이만큼 있더라고. 의심은 그때 생겨.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불안해. 이게 맞나 싶고 목표 확실하면 그런 의심 안 들어. 현대백화점 점포 확장 계획도 마찬가지였어. 자, 5년 내 전국에 점포 명확했어. 연이개씩 열면 되는 거야. 그럼 준비할 게 보여. 입지 선정, 자금 확보, 인력 채용 순서대로 하면 돼. 의심할 틈 없이 바빠. 목표 없으면 기회와도 못 알아봐. 이게 내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 못해. 이 목표 있으면 즉시 판단돼. 목표에 맞으면 기회야. 현대전자 신제품 개발도 그랬어. 목표 세웠어. 2년 안에 상용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했어. 그 날짜 맞추려고 팀 전체가 움직였어. 의심하거나 망설일 시간 없었어. 해야 할 일 너무 많으니까 목표 크면 의심도 크게 느껴져. 그런데 작아져.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는 거야. 10년 목표를 1년 목표로, 1년 목표를 월 목표로, 저녁에 그 다음날 5월 목표를 주 목표로. 그러면 오늘 할 일이 보여. 현대상선 항로 확장도 목표 있었어. 3년 내 전 세계 주요 항구 다 닫자. 엄청난 목표야. 그런데 쪼개니까 현실적이어서 1년에 10개 항로씩 월안개꼴이야. 할만하더라고. 의심 사라지고 실행 시작됐어. 목표 세울 때 중요한 거 있어. 측정 가능해. 숫자로 나와야 한다고. 애매하면 안 돼. 하고 싶다는 건 목표 아니야. 뭐가 잘하는 건데 측정 안 되잖아. 매출 달성, 이게 목표야. 명확하지. 현대그룹 계열사들도 다 목표 있어서 각자 명확한 숫자 목표, 그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 시장 어려워도 목표 향해 갔어. 경쟁사 잘해도 우리 갈 길을 갔어. 자녀가 중심 잡아줬어. 목표 정해봐. 구체적으로 숫자로 날짜까지. 그러면 의심 줄어들어.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 확신 생겨. 목표가 확신 만들어. 현대건설 초기에 입찰 기다리기만 했어. 공고 나오면 참여하고. 그런데 경쟁 심하더라고. 좋은 거는 대형사들이 다 가져가. 어느 날 생각했어. 왜 기다리기만 하나. 직접 만들 순 없나. 발주처 찾아갔어.
필요한 공사 없냐고 물었어. 처음엔 의아했어. 입찰도 안 났는데 왜 설명했어?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좋은 조건 제시할 수 있다고 관심 보이더라고. 아직 계획 단계인 프로젝트 얘기해 줬어. 우리가 제안서 만들었어. 설계안도 넣고 견적도 넣고. 저놀라 입찰 전에 이렇게까지 준비한 업체 처음이래. 결국 수의 계약으로 따냈어. 경쟁 없이 기다리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이야. 남들이 기회 찾을 때 우리는 만들었어. 그게 차이야. 기회 찾는 사람은 수동적이야. 누가 주길 기다려. 기회 만드는 사람은 능동적이야. 스스로 만들어내. 현대전자 수출도 그랬어. 해외 바이어 연락 오길 기다릴 수 있었어. 그런데 안 기다렸어. 직접 찾아갔어. 각국 딜러들 명단 구했어. 하나씩 연락했어. 차 팔아달라고 대부분 거절했어. 한국차 누가 사냐고 포기 안 했어. 사업 찾았어. 100명 연락하면 한 명쯤 관심 보여. 그 한 명이 시작이야. 거기서 시장 만들어가는 거지. 기회 만드는 사람 특징이 있어. 기회로 봐.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거 해결하면 사업 되겠다 생각해. 현대조선도 그랬어. 선조들 불편해하는 것 찾았어. 납기 지연 문제, 품제 하나씩 해결책 만들었어. 그리고 선조들한테 제안했어. 들어왔어. 문제를 기회로 만든 거야. 시장에 없는 걸 만드는 것도 기회 만들기야. 남들 다 하는 것 따라하면은 경쟁만 심해. 이런 거 만들면 독점이야.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가 그랬어. 당시 국내에 없었어. 만들어야 할 이유도 불명확했지. 그런데 미래 보면 필요할 것 같았어. 시작했어. 비싸 개발하고 인력 키우고 10년 걸렸어. 그 사이 시장 생겼어. 해양 개발 붐이었지. 오래 준비되어 있었어. 바로 수주 들어왔어. 경쟁사들은 그때부터 준비 시작했어. 우리 10년 앞서 있었지. 기회 만들려면 앞을 봐야 해. 지금 없어도 나중에 필요한 거.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야. 시장 생기면 독점해. 현대백화점 문화센터도 기회 만들기였어. 아, 백화점은 물건만 파면 되잖아. 그건데 생각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고객이 더 오래 머물게 방법 없나? 문화센터 만들었어. 강좌 열고 체험 프로그램 하고 손님들 좋아해서 백화점 자주 오게 됐지. 매출 올랐어. 남들은 안 했어. 물건 파는 데 집중했지. 우리는 새로운 가치 만들었어. 그게 차별화됐어. 기회 만드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 기회 찾는 사람은 지가 될까 물어. 질문부터 차이나. 현대전자 신제품 개발도 그래서 시장에 뭐가 있나 찾지 않았어. 시장에 뭐가 없나 찾았어. 없는 걸 만들려고 했어. 소비자 불편한 거 조사했어. 기존 제품 문제점 파악했어. 그걸 해결한 제품 만들었어. 시장 반응 좋았어. 있는 거 찾으면 경쟁자 많아. 없는 거 만들면 경쟁자 없어. 당연히 후자가 유리하지.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구직 사이트만 보지 마. 기회 찾지 말고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생각해. 그걸로 누구 도울 수 있나 찾아. 그 사람한테 제안해. 일자리 없으면 만드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현대상선도 항로 기다리지 않았어. 이제 화물 있는 곳 직접 찾았어. 잠재복에 발굴했어. 맞춤 서비스 제안했어. 기존 항로만 운항하는 손사 많아. 경쟁 심해. 여기 신규 항로 개척해서 경쟁 없었어. 네, 더 빠르게 성장했지. 기회 만드는 게 어렵긴 해. 찾는 것보다 에너지 많이 들어. 실패 위험도 커. 그런데 성공하면 보상 크지. 기회 찾는 건 안전해 보여.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가 나눠 먹어야 하니까. 기회 만들면 덕착이야. 한데 그럼 여기까지 온 것도
기회 만들어서야 기다리기만 했으면 여기 몰았어. 없는 시장 만들고 여부원 사업 시작하고 들 미쳤다고 했어. 왜 있는 거 안 하고 없는 거 하냐고. 지금 보면 그게 맞았어. 우리가 시장 만들었으니까 이게 만드는 사람 되려면 용기 필요해. 새로운 시도니까 두려워, 당연해. 그런데 해봐야 알아. 안 하면 영원히 몰라. 작게라도 시작해. 큰 기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기회 만들어봐. 성공하면 튀워. 실패해도 배워. 그게 성장이야. 기회는 찾는 게 아니야. 남 만드는 거야. 기다리지 마. 직접 만들어. 그게 진짜 성장하는 방법이야. 현대건설 설립이 큰 결정이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매일 작은 선택들이 있어서 어떤 입찰 낼까? 어떤 인력 뽑을까? 자재 어디서 살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였어. 몇 번, 수천 번. 그게 회사 만들었어. 설립 결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매일의 선택에 그 회사 키운 거야. 사람들은 큰 결정만 중요하게 봐. 영업할까 말까? 이직할까 말까? 물론 중요해.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 창업 결정했어. 좋아. 그 다음엔 매일 출근해서 뭐 할 건데? 그냥 고객 어떻게 만날 건데? 상품 어떻게 개선할 건데? 이게 진짜야. 현대자동차 자체 모델 개발 결정도 큰 결정이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디자인 하나하나, 부품 선택, 품질 검사 다 작은 선택이야. 엔진 부품 하나 선택할 때도 고민했어. A사 부품 쓸까? B 수천 개 모여서 차 하나하나가 품질 결정의 하나. 잘못 선택하면 전체 품질 떨어져. 큰 결정 잘해도 작은 선택 잘못하면 실패해. 젊은 사람들 봐. 대치 고민 많이 해. 당연해.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가 더 중요해. 매일 수업 들을까 말까? 이제 제대로 할까? 대충 할까? 친구들이랑 놀까? 공부할까? 이런 작은 선택이 4년 쌓이는 거야. 졸업할 때 보면 같은 대학 나와도 실력 천차만별이야. 입학은 똑같았어. 그런데 매일의 작은 선택이 달랐지. 그게 결과 만든 거야. 현대조선 배 한 척 건조하는데 작은 결정소만 개야. 협 방법, 도장 순서, 배관 경로 하나하나 기술자들이 선택해. 수주 결정은 경영진이 해. 큰 결정이지. 그런데 실제 배 만드는 건 현장 사람들 작은 선택이야. 품질을 만들어. 작은 선택. 소홀히 하면 큰 결정 무의미해져. 수주 따냈어. 좋아. 그런데 제대로 못 만들면 다음 수주 없어. 평판 떨어지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야. 저선소 건설 결정은 컸어. 엄청난 투자였지. 그런데 매일 현장에서 작은 선택들 있었어. 자재 어디 쌓을까? 인력 어떻게 배치할까? 안전점검 언제 할까? 가 보여. 이게 모여서 저선소 완성된 거야. 하나만 잘못돼도 사고나. 공정지연대 작은 선택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돼. 중요해. 인생도 그래. 결혼 같은 큰 결정이 있어. 중요하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일의 선택이 더 중요해. 오늘 배우자한테 어떻게 대할까? 말 한마디 어떻게 할까 작은 것 같지.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관계 만들어. 현대백화점 운영도 그래. 백화점 연다는 결정은 컸어. 매일의 선택이 성패가 됐어. 직원 교육 어떻게 할까? 진열 어떻게 할까? 고객 불만 어떻게 처리할까? 하루에 수십 개 선택해.
그러니까 그런데 고객은 작은 건 느껴 친절한지 깨끗한지 편한지 이게 재방문 결정에 큰 결정 하나로 성공 안 돼. 작은 선택 수백 개가 성공 만들어 큰 결정은 방향이야. 작은 선택은 실행이지. 잼만 있고 실행 없으면 못 가. 매일 한 걸음씩 가야 도착해. 그 한 걸음이 작은 선택이야.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도 그랬어. 진출 결정은 컸어. 그런데 매일 연구실에서 작은 선택들이 있어서 실험 조건 어떻게 설정할까? 데이터 어떻게 분석할까? 문제 원인 뭘까? 시행착오 수천 번. 그게 기술 만든 거야. 한 번에 되는 거 없어. 조금씩 개선하는 거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개선이야. 쌓이면 이면 발전돼. 사람들은 극적인 거 좋아해.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 바뀌는 거. 드라마 같잖아.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은 지루해. 매일 비슷한 일을 하고 작은 선택하고 극적이지 않아. 그런데 이게 진짜 성공 만드는 거야. 현대상선 항로 운영봐. 항로 개설은 큰 결정이야. 그런데 매일의 운항이 더 중요해. 정시 운항 지킬까 말까. 화물 어떻게 적재할까. 연료 어디서 보급할까. 그런 선택이야. 그런데 이게 정확성 만들어. 정확성 쌓이면 신뢰 생겨. 신뢰 생기면 고객 늘어. 큰 결정보다 작은 선택이 고객 만든 거야. 지금 뭔가 큰 결정 고민하고 있어. 좋아. 신중하게. 그런데 결정하고 나면 집중할 곳 바꿔. 매일이 작은 선택에 집중해. 오늘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작은 거 잘 선택해. 야, 내일 사이면 현대그룹도 한 번의 결정으로 여기 온 거 아니야.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작은 선택 잘해서 온 거야. 직원 하나 뽑을 때도 신중했어. 거래처 하나 선택할 때도 고민했어. 작은 것 같지만 다 중요했어. 쌓여서 지금 됐어. 큰 결정 하나에 인생 걸지 마. 매일의 작은 선택을 잘해. 그게 인생 만들어. 작은 선택이 습관되고 습관이 운명되는 거야. 현대건설 초창기에 고민 많았어. 어떻게 하면 대형 건설사들이랑 경쟁할까. 가격으로 이기기 힘들었어. 규모도 작았고. 그때 전략 바꿨어. 어려워하는 공사 찾기 시작했어. 험한 곳, 공기 짧은 곳, 조금 까다로운 거. 대형사들은 안 하려고 했어. 귀찮고 리스크 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였어. 어려운 문제 해결하면 다음 기회 오니까. 산하지형도로공사에 있었어. 다들 우리 맡아서 고생했지. 그런데 해냈어. 발주처가 놀라서. 그 뒤로 비슷한 공사 우리한테 먼저 연락 왔어. 어려운 거 잘한다는 소문 났으니까 현장에서 자리 잡은 거야. 문제 피하는 사람 많아. 당연히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편한 건 경쟁심에 다들 하고 싶어 하니까 푸는 사람은 경쟁적으로 아무나 못하니까 희소성 생겨. 가격도 더 받아. 시장 주도권 갖게 돼. 현대자동차 초기에도 그랬어. 고장 잤다는 불만 많았어. 딜러들이 싫어했지. 정면으로. 왜 고장 나나 분석했어. 품질 관리 강화했어. 몇 년 걸렸어. 그런데 고장률 뚝 떨어졌어. 딜러들 태도 바뀌더라고.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했어.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문제 있는 곳 기회야. 곳에 수요 있어. 그걸 해결하면 돈 벌어. 간단한 원리야. 현대조선 초기에 납기 지역 문제 심각했어. 선주들 불만 많았어. 다른 조선소들도 비슷했지. 업계 공통 문제였어. 우리가 집중했어.
공정관리 시스템 만들었어. 자재 조달 루트 정비했어. 하청관리 강화했어. 납기에 맞추기 시작했어. 현대도 놀랐어. 다른 조선소는 못 맞추는데 현대는 맞춘다고 신뢰 쌓였지. 그 뒤로 주문 몰렸어. 낫디 중요한 프로젝트는 우리한테 먼저 와. 그러나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쉬운 거 찾지 마. 문제 있는 거 찾아. 거기가 기회야. 사람들 불편해하는 거 봐. 회사에서, 시장에서, 일상에서 그 불편함 해결하는 방법 생각해봐. 해결책 만들면 그게 사업돼. 제품이 되고 서비스 돼. 여기 가치 있으면 돈 따라와. 현대 중공업 해양 플랜트도 문제 해결이었어. 유전 개발하는데 육상시설만으로는 한계 있었어. 해상에서 직접 처리해야 했지. 기술 어려웠어. 타들거렸어. 우리가 도전했어. 실패만 했어. 그래도 계속했어. 결국 성공했지. 시장에서 선도돼서 문제 해결한 회사가 우리뿐이니까 주문 독점하다시피 했어. 이제 푸는 능력이 경쟁력이야. 제품 좋은 것보다 중요할 수 있어. 문제 해결 못하면 제품 좋아도 소용없. 현대 백화점도 문제 해결로 성장했어. 고객들 불편한 점 계속 개선했어. 주차 불편하다고 주차장 늘렸어. 화장실 부족하다고 증설했어.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 해결했어. 고객들 느꼈어. 이 백화점은 우리 말 듣는다고. 계속 왔지. 경쟁 백화점들은 뭐 했어? 그냥 운영만 했어. 문제 제기해도 안 고쳤어. 프로젝트 떠났어. 차이 거기서 났어. 시장은 문제 해결사 찾아. 항상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야.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일감 많아. 그리고 저와 문제 못 푸는 사람은 대체 가능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 사람은 대체 불가능해. 그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현대전자 개발팀도 그랬어. 기술 문제 생기면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 사람들 태우고 달랐어. 회사가 붙잡으려고 했지. 왜? 문제 해결 능력 있으니까. 그 사람 없으면 프로젝트 막혀. 그냥 개연 능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 피하지마. 만나 직접 부딪혀봐. 처음엔 못 풀어. 당연해. 그런데 계속 시도하다 보면 방법 보여. 다음번 풀면 자신감 생겨. 다음 문제 더 쉽게 풀어. 현대상선도 운송 문제 많이 해결했어. 특수, 화물 운송, 긴급 운송, 복잡한 루트 내가 맡았어. 처음에 시행착오 많았어. 그런데 경험 쌓이니까 노하우 생겼어. 어떤 문제든 해결 방법 알게 됐지. 여기 하주들이 어려운 운송은 현대상선이라고 하더라고. 번역을 서로 인정받은 거야. 시장 지위 확보해줘서 지금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도 문제 있으면 비하지 마. 해결해봐. 귀찮아도 해봐. 그게 실력 쌓는 거야. 문제 해결 경험 쌓이면 어디 가도 필요한 사람 돼. 시장에서 먼저 자리 잡아. 대우받고 뒤에 많이 와. 근데 흐름이 여기까지 온 것도 문제 해결 잘해서야. 남들 못 푸는 거 우리가 풀었어. 그게 경쟁력 됐어.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 문제 있는 길을 가. 거기서 해결하면 그게 진짜 능력이야. 시장은 능력 있는 사람 놓치지 않아.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마감이 한 달 남았어. 충분한 시간이었지. 그래서 미뤘어. 다음 주에 하자. 다 다음 주에 하자. 마감 일주일 전에 시작했어.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안 모아졌어. 협력사 서류 받는데 시간 걸리더라고. 견적도 제대로 못 냈어. 결국 부실한 서류로 냈어. 떨어졌지.
한 달 시간 있었는데 미룬 데가야 일주일 빨리 시작했으면 따쓸 거야. 그때 배웠어. 미루는 게 제일 비싸다는 거. 시간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해. 사람들은 착각해. 시간 많으면 여유 있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예상보다 오래 걸려. 계획은 항상 빡빡하게 잡아야 해. 여유 두면 미루게 돼.